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회조성을 꿈꾸는 진실의 방입니다. 요즘 도쿄올림픽 관련해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글로벌 재난 위기에 올림픽 같은 대규모 행사 개최의 당위성, 선수들 방에 TV와 냉장고도 없고 필요시 유상 대여 방식, 방의 넓이가 좁고 높이가 낮은 협소한 공간, 안티섹스를 위한 골판지 침대, 후쿠시마산 식자재 제공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이 전범 국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세계 GDP 3위의 경제대국, 자동차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위 2위인 토요타, 조코비치와 로저 페더러라는 슈퍼스타가 입는 유니클로, 애니메이션 등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일본인의 정치 무관심입니다. 일본은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53.68%, 2019년 7월 참의원 투표율 48.8%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하원이 중의원, 상원의 참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0년 21대 총선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일본에선 이와 같이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을까요? 먼저 투표해도 정치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민당이라는 보수 세력이 집권하다 2009년에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으나 재해와 원전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다시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민주당과 자민당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 안정이라는 이념에 빠져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는 생각이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야기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정치 세습 경향이 짙어 2018년 기준 중의원 전체의 약 23.4%가 세습 의원입니다. 이러한 세습 정치와 자민당의 장기 집권 체계,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포기는 소위 조선 후기 때 안동 김씨 세도 정치에 버금가는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습 정치와 정치적 무관심, 정치에 대한 불신에 의해 무기력감이 생성되어 특히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일본이 빈부격차가 늘어나 사토리 세대는 연애, 결혼, 차량 구입, 음주, 외출, 신문 등을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들은 원하는 게 없고 국회의원 선거일도 모르고 선거일은 단지 쉬는 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 성공한 경험이 없어 더욱더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하는 고인물 같은 세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국이 촛불 시위와 같은 참여형 민주주의를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이쯤 되면 정치에 무관심하면 과연 우린 어떤 손해를 보나요?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혹자는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2016년 국민들이 집회 결사 등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제1정당의 개헌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개헌의 내용이나 저 조항이 어떠한 상황을 불러올지 당시 일본 국민들은 무관심했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와 비교를 해봐도 내용이 충분히 다른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것이 목적인 활동은 당연히 금지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단서 조항은 여권 측이나 집권 세력 측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문구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도로와 제방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일본에선 그 법안이 이슈조차도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에 의하면 원전 사고로 오염된 흙을
방사선량 법정 기준치까지 낮아지려면 170년이 걸린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뒤늦게 알려져 국내외에서 거친 비판을 받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첫 번째 케이스처럼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채널을 소개하기 앞서 간단히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이유와 사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히 제 채널 소개와 채널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진실이 방이고 앞으로 시사, 뉴스, 이슈, 사회, 경제 소식을 다룰 것이고 시사,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한 경종을 울리고 그분들과 같이 진실이 방이란 채널에 들어와 세상의 진실을 찾아보려 합니다. 진실이 방은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지역 갈등 같은 1차원적이고 저급한 이데올로기적 발상과 진영 논리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이 더 이상적이고 건설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게 활발한 토론 및 토의가 이루어지는 담론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로 인해 유튜브, 신문기사, TV 뉴스 등 수많은 정보에 우리는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 어떠한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실이 방에선 컨텐츠를 다룰 때 철저한 팩트 체킹, 정확한 통계 사용, 다양한 출처 참고를 기반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양질의 정보를 시청자분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이 정보의 늪에서 저는 여러분이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고 정의와 진실이 조화된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실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실이방이었습니다.